안녕하세요. 레디우스 3D 강사 김한입니다. 본 강좌는 스케치업 V-ray 설정에 대한 강좌입니다. 본 건물은 게리 리트펠트의 슈레드 하우스입니다. 건물 모델링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자, 지금부터 V-ray 렌더링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옵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과 이미지 샘플러입니다. 우선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트 프로세싱의 세츄레이션을 0.2 정도 설정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츄레이션, 즉 채도란 전체적 이미지에 대한 채도값을 낮춰준다는 의미보다는 빛의 반사의 과정에 있어서의 채도값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면은 하얀 방 안에 사람만한 빨간 당구공을 넣고 렌더링을 걸게 되면 주변에 있는 하얀 벽과 하얀 바닥이 단순히 하얗게만 나오지 않아요. 빛의 반사에 의한 과정에 따라서 빨간색의 번짐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건축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시한 설정한 컬러라든지 혹은 텍스처가 분명해 보이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다지 현실과 같은 느낌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의 세츄레이션을 낮춰주면은 뭔가 이미지가 분명해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엔진이 이레디언스 맵, 세컨더리 엔진이 라이트 캐시로 잡혀 있네요. 예, 처음 V-ray가 출시되었을 때는 이러한 세팅 값들이 거의 잡혀 있지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많이 잡혀 있네요. 이게 또 각각 프로그램의 렌더러, V-ray 렌더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자, 미니멈 레이시 -3, 맥시멈 레이시 -1로 잡혀 있네요. 저는 -3에 -3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 갭 자체가 조금씩 벌어지면은 렌더링 퀄리티는 높아져요. 그렇지만 렌더링 타임은 오히려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값을 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이 -3에 -3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3에 -2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이트 캐시는 800으로 잡혀 있네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좀 상단으로 올라가서 다른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좀 볼까요? 자, 자동으로 피지컬 카메라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 이유는 스케치업 V-ray 같은 경우에는 따로 V-ray 선을 설치하지 않아도 잡혀 있기 때문에 V-ray 선을 사용하면은 이 피지컬 카메라로 세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켜져 있으니까 저는 45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이미지가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수치값을 낮춰주시면 되고요. 너무 밝다 싶으면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네팅 효과도 한번 체크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네팅 효과를 켰을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더 주변부에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타나죠. 약간 어둡게 로모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번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지금 현재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하늘색
정도, 밝은 하늘색 정도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주광에 대한 효과 자체가 노르스름한 그러한 이미지의 느낌이 오히려 하얗게 분명하도록 나타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바이러먼트, 선라이트의 터비더티를 2.3 그리고 오존 값을 0.8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스카이 오염도에 대한 설정들인데요. 좀 다쳤는데 제가 0.1 단위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2.3에 0.8이 가장 하늘이 깨끗하고 맑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후에 터치를 하실 때 좀 더 쉽게 터치하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 컬러 매핑, 클램프 아웃풋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에 대한 오류를 좀 더 감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종 아웃풋 사이즈죠. 지금은 뷰와 같은 비율로 렌더링을 걸기 위해서 Get View Aspect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A1에 크게 넣으실 때는 이 비율에 대한 락을 걸어 주시고 5000 정도 이렇게 렌더링을 거시면은 5000이나 6000 이렇게 거시면은 A1 사이즈로 충분히 넣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테스트기 때문에 800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락을 걸었기 때문에 하이트는 이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잡히게 되네요. 거의 웬만한 설정 값들이 다 기본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 렌더링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걸기 전에 앞서서 항상 이 익스테리어 씬은 바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좀 어색한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 컬러도 바닥 부분의 컬러는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의 느낌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버튼 누르면 현재 매핑은 스케치업 기본 맵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변에 대한 모델링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그림자가 길어 보이기도 하는데 해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시간대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도를 잡아주시면은 고도라든지 그림자의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다 걸렸는데요. 이 V-Ray 프레임 버퍼에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커렉션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하이라이트가, 이 하이라이트는 사실 컬러에서 좀 색상 자체를 좀 낮춰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이 커브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톤을 다운을 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하고 같죠. S자를 그리면은 대비가 뚜렷해지고요. 이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다 보니까 오히려 명암이 안 사는 공간의 깊이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상 오브젝트 간의 경계 자체가 살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이 조리개로 노출을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PNG로 저장하시면은 하늘 부분이 렌더링 자체가 걸리지 않은 채로 다른 하늘을 껴넣기가 수월하게 작업이 되실 겁니다. 아마. 자, 이번에는 카메라에서 필드 오브 뷰로 뷰를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더 안정감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으신 다음에 렌더링 거시면은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내리쬐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네요. 너무 역광이면 안 되겠지만 순간 카메라의 방향과 선의 방향이 같아도 건물이 밋밋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뷰를 잡으신 다음에 렌더링 거시면 될 듯 합니다.